오늘 1주차에 3교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넘어오시죠. 살려주세요 좀.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토지 용어 정리입니다. 여기 하나 별표해 주세요. 와, 미치겠네. 35회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와, 나 이것도 선 넘은 겁니다. 되게 욕먹은 거죠. 이게 35회 시험 2번 문제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지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거 뭐 EBS니까는 볼 수가 있죠. 출제위원님들 이런 문제 내면 안 됩니다. 이거 공시법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지목에 대한 이야기 공시법 문제잖아요. 토지 용어에 포함된다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학계로는 범위가 무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35회 시험에 나왔다는 거,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했다라는 거. 요거 나중에 공시법에서 배울 거예요. 지목 몇 개? 28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건 알고 계세요. 공시법 누구한테 배우죠? 배상용 교수님한테 배우나요? 수업 아직 안 들어봤어요? 월화 뭐 들었어요? 공법이랑 또? 오늘 학기론이에요? 그럼 월요일날 공법 했어요? 진창환 교수님 거? 그렇구나. 지목 몇 개? 28개. 외우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28개 말고 욕하면 안 되니까 방송상에서. 지목 몇 개? 됐죠? 평생 안 까먹을 거예요 이제. 지목 몇 개? 됐어요? 이건 공시법 가서 하세요. 전 지목만 체크해도 넘어갑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18도 나와요. 학자 18명. 지목 18개. 아시겠죠? 누가 그러더라고. 방송 중에 교수님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욕은 안 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잘 외우시라고 한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 문제였어요.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35회 기출문제였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네요. 2주 됐네요. 2주. 근데 이걸 내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내야지. 낼 것 같으면. 나쁜 사람들이 진짜. 자, 인공적인 수로는 뭐라고요? 수학 아니고 영어 아니고 뭐예요? 국어. 인공적인 수로 뭐? 국어. 영어 수학 아니고 뭐? 국어.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용어 정리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자, 제가 요거를 한자로 다 말씀드린 이유는 한자로 표현되고 있고 한자를 풀어드려야 이 단어를 한 번 듣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택자는 집택자입니다. 그러면 이 택지에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건축 가능한 땅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건축 가능한 땅이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건축 가능한 땅에 뭐 짓는다고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택지를 물어보면은 건축 가능한 땅 뭘로 쓰는데?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1번, 2번 묶어주세요. 자, 택지의 택자는 익숙하니까 안 쓸 거예요, 한자는. 요거 집택자였어요. 부지 나왔죠? 이 부지의 부자가 뭐냐면 펼치다 부자예요. 혹은 넓을 부자예요. 그럼 잠깐만 감을 잡아봅시다. 아까 우리 광희의 부동산이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이었죠.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는 택지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라고요. 감 잡았어요? 그럼 봐봐. 부지란 무엇을 택지 받고 뭐 더하기 건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부자가 넓을 부, 펼칠 부란 뜻이기 때문에 택지를 포함하고 뭐까지?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교수님,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무엇을 만든다고요? 도로, 철도, 이런 것들. 혹은 물 있는 거라는 겁니다. 됐어요? 감 잡았죠? 자, 그럼 이제 적으세요. 자, 부지는 건축 가능한 땅 더하기, 오케이?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전문가 영역으로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나 봐봐. 우리 요 말 쓰죠? 택지, 조성 이런 말 쓰죠? 맞아요? 사업, 부지 선정 이런 말 쓰죠? 이제 차이를 알겠죠? 이 두 가지 말의 차이를 알겠죠? 여기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거지가 들어오건, 상업지가 들어오건, 공업지가 들어오건, 공장이 들어오건, 상가가 들어오건, 아파트가 들어오건 그 땅이에요. 근데 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도 들어오지만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운송하기 위한 뭐까지 들어온다고? 도로까지 들어온다고. 그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서나 가서 떠드는 사람들 잡아내야 된다고. 뭐 얘기한다고요. 땅 벌어서 사업 부지 좋네.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도로는 어느 라인으로 몇 번 국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게 전문가지. 감 잡았어요? 돈 버는 법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누군가가 사업 부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도로가 어떻게 뚫리는지를 물어보세요. 그게 전문가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이번에 택지가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린 뭐 물어봐야 돼요? 아파트 들어와요? 공장 들어와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지. 아시겠죠? 요게 부동산 학개론을 진짜 할 줄 아는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학개론에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린 전문가로서 이제 알아야지. 요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사장님 뭐 좀 아시나 본데요? 예, 택지는요 주상공만 들어오는 거고요. 부지는요 그 주상공을 뒷받침할 도로나 철도가 같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사업부지라고 얘기하시길래 도로가 어느 길로 어떻게 뚫리는지를 물어본 겁니다라고 얘기해야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요것도 이제 이해되죠? 여기에 뭐만? 주상공만 들어오고 여기는 주상공 받고 뭐까지? 도로가 뚫리거나 철도가 연결되거나. 아시겠죠? 한번 봐봐. 우리 한번 봐봐. 여러분 봐봐. GTX C노선, D노선 들어온대요. 택지예요? 부지예요? 부지. 그렇지. 철도가 들어오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GTX 노선 분석하는 사람들은 부지 선정 잘해가지고 GTX 인근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까지 철도와 아파트 들어오는 것까지 분석해가지고 이런 데 상가 사놓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택지와 부지였습니다. 자, 요거는 되게 단순한 건데 요거는 지목이 대이다. 이름이 대라는 거예요. 대. 요거 말고 하시면 됩니다. 지목이 대. 지목이 대다. 자, 그래서 지목이 대는 주상용어만 쓸 수 있고요. 공장 용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장 용지 따로 떼서 써야 됩니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주, 상, 공이 되겠고 부지는 도로까지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이다. 어디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법률에 관한 곳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닌가 됐고요. 택지는 주상공. 됐죠? 부지는 주상공 받고 하천도로 바닥 토지 사용되는 무슨 의미? 포괄적 의미. 펼칠부 혹은 넓을 부지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봐봐. 부지 한번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과 도로를 포함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바닥 토지에서 사용되는 무슨 의미? 포괄적 의미.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 의미. 왜? 넓은 의미니까. 아시겠죠? 부지의 부자가 넓을 부, 펼칠 부.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택지와 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택지와 부지 해드렸고요.
지목 대까지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 하나 별표 있어요. 후보지와 이행지.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감정평가상 토지를 분류했어요. 첫 번째는 택지, 농지, 임지 요거 세 개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후보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나 체크해주세요. 같은 색깔 체크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고 하니? 아까 우리 택지는 뭐라고 나왔어요? 주상공 나왔죠? 주상공 있죠? 이건 이해되죠? 농지 지역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전지가 뭐예요? 전지 지역이 뭐예요? 밭. 됐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밭. 전지는 밭이에요. 밭. 물 없이 마늘을 키우는 거 이런 거 아시겠죠? 자, 답지는 뭐예요? 논. 물을 가둬놓고 벼를 키우는 곳. 됐죠? 과수원은 과수원이에요. 이건 이해하죠? 과수원 지지역이 아니라 과수원 지역이에요. 지 하나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들어왔어? 지지역. 과수원 지역, 이렇게 지지역 됐습니다. 이건 하나 애교로 봐줍시다. 미안합니다. 지지역. 그래서 농지지역은 세 가지예요. 논, 밭, 과수원. 좀 고급스러운 말로 바꿀게요. 전지, 답지, 과수원. 아시겠죠? 그래서 임지지역은 크게 두 개 나뉘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자, 용재림은 뭐냐면 나무를 재료로 쓰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예전에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광화문이 아니라 남대문 불탔을 때 기억나죠? 그거 남대문 다시 만든다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금강송 지역에서 그 배서 다시 만든 거예요. 그게 용재림. 쓸용 재료로 쓰는 숲이 뜻이에요. 그래서 목재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신탄림,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없어요. 옛날에 많았지. 우리 70년대, 80년대에 그 우리강산 푸르게 해가지고 막 새마을 운동하면서 막 나무 심었던 거 알죠? 그 나무 왜 심었어요? 벌거숭이 산이었었으니까. 맞죠? 그러면 7, 80년대 녹화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은 산이 다 벌거숭이 산이었죠? 그거 왜 벌거숭이 산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를 베서 뭘로 썼어요? 땔감. 그래서 얘는 땔감으로 쓰는 것을 신탄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수탄자예요, 수탄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임지지역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는 두 가지예요. 목재로 쓰거나 연료용으로 쓰거나. 아시겠죠? 그럼 봐봐. 지금 후보지라고 나와 있죠. 후보지라고 나와 있죠. 됐어요? 후보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택지가 농지로 바뀌고 농지가 임지로 바뀌고 임지가 택지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봐봐. 후보지란 용도지역 중 대분류가 아닌 택농임. 됐어요? 택농임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디로? 요렇게 세로 간에 전환이 되니 아니에요? 전환되고 있는데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나봐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예요. 전환되니 아니에요? 전환되고 있는 토지. 그럼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그 후보예요, 그 후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상에 있죠. 그래서 전환되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 전환된이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요? 틀린 지문이라고. 대통령 후보한테 대통령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전환되고 있는 토지다. 무엇 간에? 임지, 농지, 택지, 상호 간에. 그렇죠? 무슨 지? 후보지. 아시겠죠? 그럼 봐봐. 자, 이런 것들이 후보지가 될 수 있어요. 자, 밭이었는데, 그렇죠?
밭이었는데 거기를 싹 밀고 뭘로 바꿨다? 공장 짓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뭔데? 후보지. 됐어요? 자, 봐봐. 밭이었는데 뭘로 바뀐다? 공장 지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 뭐? 후보지. 됐죠? 자, 이행지를 잘 봐요. 이제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농지 지역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잘 보세요. 원래는 주택 지역이었는데 이 주택 지역을 싹 밀고 사람이 없으니까 공장으로 바꿀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행지라고. 잘 보세요. 자, 이행지 내려오시면 세분된 지역 내에서 됐어요? 용도가 전환이 되고 있다. 된이 아니에요. 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면 상업이행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체크. 요것도 정의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후보지랑 여기 좀 독특한 지문. 요것도 법에 나와 있어서 후보지란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후보지는 요 지문만 있는 게 맞는데 요게 표준지 공시가에서 지문이 추가가 돼서 그래요. 요거 두 개 다 지문 가지고 알아주세요. 제가 문제 낼 거예요. 조만간. 후보지란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질문 낼 거예요. 근데 낸다고 얘기했어요. 문제 알고 계셔주세요. 원래 정의는 뭔데?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다라는 건데 정의가 하나 더 있다고. 아시겠죠? 정의가 두 가지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이제 끝낼게요. 자,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이미 용도가 진행되었거나 이행이 이루어졌을 때는 쓴다 안 쓴다? 하지 않는다. 용도가 전환됐을 때 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는 토지는 택지, 전환됐으니까, 그렇죠? 전환된 토지는 상업지이다. 왜? 바뀌었으니까. 됐죠? 그럼 봐봐. 감정평가할 때 가치를 매길 때 이행 전으로 하겠어요? 이행 후로 하겠어요? 당연히 이행 후로 하겠죠.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한번 체크합시다. 성수도가 낮거나 속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뭘로? 전의 걸로 평가한다. 체크. 그러니까 얘는 진행이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그런 데가 있어요. 빨리 전환이 안 되고 전환이 굉장히 느린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전환 후가 아니라 이행 전의 걸로 평가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넘어가 보시죠. 기출지문은 한번 읽어보세요. 후보지는 후보지는 뭐라고? 임농택 상호간. 이행지는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내에서 진환되고 있는 이행지.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가볼게요. 필지와 횟지입니다. 저 보세요. 이해해야 돼. 필지의 필자가 무슨 필자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건 좀? 많이 쓰는데, 맨날 쓰는데, 자주 쓸 건데, 필자예요. 필통, 필기구 할 때 그 필자가 요 필자고라고요. 그러면 지금이야 토지를 사거나 하면 등기할 때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뭘로 했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볼펜으로요. 맞지? 볼펜으로 했겠지? 볼펜 전에는요? 붓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붓 필자를 써서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집원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집원 왜 쓰는데? 붓으로 등기 등록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등록하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겠어요? 돈적 개념이겠어요? 법적 개념이잖아. 왜? 등기 등록이 법률상의 표시를 하는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뭐다? 법적 개념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해줘요. 들어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뭐 할 때, 매매나 교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등기 쳐줘. 맨날 얘기하는 거죠. 야, 등기 쳐줘. 등기 쳐줘.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이 내 거라고 공시한다고요. 무엇으로? 붓으로.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획지예요. 이건 잘 들어봐. 요게 획자가 무슨 뜻이냐면 긋다 획자예요. 긋다 획자.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리 와봐. 자, 요렇게 한 개의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이게 한 필지의 토지예요. 한 필지. 인데 제가 요렇게 획 그었어요. 어떻게 그었다고? 획 그었다고. 왜 그었냐고 보니, 야, 여기는 사람도 많고 뭐다? 번화하기 때문에 얼마? 제곱미터당 500만 원 제곱미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한 필지이지만.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사람 인구 없어. 번화하지도 않아. 그래서 얼마? 1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획지로 획 나눠 놓은 이유는 법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죠. 한 필지 내에서도 뭐다? 토지의 가치가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맞죠? 돈이 나와야 된다고. 획 그은 이유가 왜 그었냐고. 돈 때문이라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른쪽은 제곱미터당 500, 왼쪽은 제곱미터당 100. 아시겠죠? 그럼 봐봐. 가격 수준 나왔으니까는 법 나와야 돼요? 돈 나와야 돼요? 돈 나와야 되겠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뭐 할 때 쓰는데? 감정평가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용이나 개발, 평가, 부동산 활동에서 중시한다. 잠깐 봐보세요. 이렇게 땅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 뭐가 뚫린 거예요? 도로가 뚫린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획 그어가지고 여기 땅값은 어마어마하겠죠. 여기 땅값은 싸겠죠. 그래서 뭐예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할 때 써먹는다, 그 뜻이에요. 획지를 가르는 이유는 왜 가른다고요? 부동산 개발할 때 도로가 뚫리거나 철도가 열리는 곳이 뭐다? 가격 수준이 완전 달라지겠죠. 원래는 똑같았는데 도로를 개발하다 보니 뭐가 생긴 거예요? 획 쪼개진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 개념, 등기 등록하는 거고 매매할 때 중요하다라는 거고, 획지는 왜 획 그었다고? 가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얘기를 하고, 맞죠? 법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인 거고, 뭐 할 때? 부동산 개발할 때 저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법지예요. 집원 씁니다. 무엇으로? 붓으로. 맞죠? 무슨 개념? 등기 등록하고 법률적 개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나 교환할 때 중요합니다. 획지는 무슨 개념? 돈 개념. 맞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한다고요? 개발할 때 중요하다, 평가할 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이렇게만 체크. 됐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필지와 획지의 관계입니다. 획지는 여러 개의 필지, 하나의 필지 중 일부, 하나의 필지 모두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자, 잠깐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한 필지가 한 획지, 요건 이해되죠? 왜? 필지 한 개가 가격 수준이 같아서 한 필지가 한 획지가 되는 거. 됐죠? 근데 잘 보세요. 한 필지가 다획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구분평가한다. 자, 니은 꼭지 따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잠깐만. 자, 여기 땅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지번이 뭐 25-5번에 칩시다. 됐죠? 지번은 한 개죠. 맞아요? 근데 이 올라온 건물이 뭐냐면 주상복합이에요. 밑에는 뭐? 상가. 위에는 뭐? 아파트. 자, 쉽게 설명해 보죠. 이거 두 개 가격이 같아 달라요?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맞죠? 그럼 봐봐. 필지는 한 개죠. 상가가 더 비싸다고 할게요. 일단 할게요. 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봐봐. 요게 500만 원 제곱인 거고 아파트는 얼마? 뭐 300만 원 제곱미터. 됐어요? 그럼 뭐야? 필지는 한 개이지만 됐어요? 획지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그때는 어떻게 평가한다고? 구분 평가한다 한다고. 아파트는 아파트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구분 평가한다고. 왜 구분 평가해요? 가격이 다르니까. 오케이? 그 말을 곱게 해볼게요. 자, 그 말을 조금 더 전문가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가치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무슨 평가한다고요? 구분해서 평가한다고요. 감 잡았어요? 하나의 필지 위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갈 경우 상가와 아파트의 가격이 다를 수가 있죠. 우리는 무슨 평가? 구분평가. 됐어요? 왜 구분평가하는데?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애기들이 하는 거고 우리 전문가니까는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구분평가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함부로 언어 쓰는 것도 다 통제해 드릴 거예요. 단어를 어떻게 써야 전문가처럼 보이는지. 아시겠죠?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막 사장님 이거 왜 싸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 위에도 구분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가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야구 얘기해야 알지. 전문가잖아, 전문가. 중개사잖아요, 사. 아시겠죠? 속상해 죽겠네, 진짜. 가끔 이렇게, 저도 이게 부동산 전화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신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동받을 때도 있고, 감동받은 이야기도 나중에 뒤에 가서 해줄 거예요.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다필지인데 한 획지인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필지에만 획지 하나예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자, 내려오세요. 왜 올라가셨나요? 내려오세요.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필지는 많은데 획지는 하나예요. 그럼 감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 자, 감을 못 잡겠어요. 미안해요. 25-3번지, 25-4번지, 25-5번지. 필지 몇 개? 필지 3개. 됐죠? 여기에 뭐가 올라갔는데? 뭐 건물이 올라가면 땅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쉽게 건물 설명드릴게요. 자, 이름 끝났어요. 얼마? 300만 원. 얼마? 300만 원. 얼마? 300만 원. 필지는 3개지만 가격 수준이 같죠? 획지 몇 개? 획지 1개. 됐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필지는 3개지만 획지는 몇 개다? 1개다. 이때는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평가할 거니까는 무슨 평가? 일괄 평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쪽 넘어가 보세요. 자,
다필지가 일획지입니다. 일괄 평가합니다. 왜 일괄 평가합니까? 가격, 수준이 유사한 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획지 하나는 뭘로? 비록 필지는 3개지만 가격이 유사하니까는 무슨 평가? 일괄로 평가한다. 하나로 평가한다. 평가하는 이유가 뭐다? 가치를 알기 위해서니까. 됐죠? 그럼 봐봐. 자, 니은과 디귿 정리. 니은은 주상 복합 아파트를 떠올리세요. 오케이? 하나의 필지에 있지만 상가와 아파트의 가격이 다르니까 무슨 평가? 구분평가. 왜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맞죠? 자, 똑같은 토지가, 똑같은 토지 아니죠. 필지가 3개인 토지가 있는데 그 3개의 토지가 가격이 다 같아요. 필지는 여러 개지만 획지는 1개예요. 왜요? 그 획지가, 그 필지들이 다 가격 수준이 유사하니까 무슨 평가한다고? 일괄 평가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필지는 1개인데 다 획지인 경우가 있고요. 필지는 많은데 한 획지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주상복합 떠올리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땅 3개, 땅 1개, 땅 2개, 땅 3개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필지 1개 위에 건물 올라갔네? 오케이? 구분평가. 필지 3개인데 가격 똑같네? 일괄평가. 아시겠죠?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제 기초 요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필지는 집원 등록 단위, 획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이제 이거 평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제곱미터예요. 아시겠죠? 제곱미터예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죠. 재밌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합격해요. 합격해야지. 저한테 듣고 떨어졌다는 사람은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저한테 들었는데 학계론이 점수가 안 나왔다.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흔들리면 안 돼? 보고 있나? 인강생들 화이팅!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작해야 여러분들 좋아요. 왜 그러냐면 봄쯤 되면 이렇게 시들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2번 시들해지거든요. 언제?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 위기를 잘 넘기시려면 빨리 시작하시면 좀 좋아요.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자, 대지와 맹지예요. 대지의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요거 자루대자예요. 자루대자. 이해했어요? 자루대자. 오케이? 마대자루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 맹지는 요게 눈멀맹자예요.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 예전에 우리가 약간 좀 그 상식이 좀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튼 좀 부족할 때는 그 앞을 못 보신 분한테 맹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눈 못 보시는 분들. 자, 그래서 봐봐. 대지와 맹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맹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 도로가 있었어요. 이해했죠?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자, 내 땅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했죠? 망했죠? 그쵸?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맹지. 망한 거 어떻게 잘 알아요? 많이 망해보셨으면 잘 아는 건데. 그쵸? 내 땅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맹지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도로와 접촉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요게 내 땅이에요. 여기 맹지예요. 그런데 맹지를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 주변에 자기의 땅을 도로와 이을 자신이 있으면 사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알고 보니 우리 친척 하나가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땅이, 요 필지가 우리 친척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야지가 아니에요. 안 팔아요. 매일같이 가야 돼.
가서 사과 주고, 배 떨어졌니? 이러면서 주고, 아시겠죠? 떡도 좀 갖다 주고 하면서 매일 인사를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 뒤에 맹지가 좀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도로와 좀 접속면이 있더라. 나한테 좀 팔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팔겠어 안 팔겠어? 팔겠죠. 빌어야 돼요. 이렇게 좀 파세요 이러면서. 평생 안 올라요. 그래서 땅을 샀어요. 이렇게 산 거야.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맹지를 탈출했네요. 맞죠? 맹지 탈출. 이렇게 땅이 된 거죠. 맞죠? 도로와 접속면이 생겼죠. 맞아요? 그래서 땅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를 자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자루 모양이야.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대지라고요. 아시겠죠? 아까 우리 지목이 대자인 대지랑 요 대지랑 한자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지목이 대인 대자는 또 한자 좀 하니까 좀 써드리죠. 요거예요. 이게 뭐다? 지목이 대인 토지. 공간 구조에 관한 법률상. 근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자가 뭐냐면 옷의자가 들어와요. 아시겠죠? 이게 자루 대자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지의 한자가 다르다. 대의 한자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 지목은 공식법 가서 배우시고 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봐봐. 맹지 먼저 해야 돼요. 자, 맹지는 뭐예요? 요거 맹지. 됐죠?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접속면이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라는 건데, 자, 나는 뭐예요? 여기 산 거지. 여기를. 그래서 접속면이 생겼죠? 다른 태지에 둘러싸여 공도에 인접되어 있지 않지만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 모양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건축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혹시 맹지를 사시거든 그 주변에 있는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고 있는 필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를 잘 찾아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끈앞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세요. 진짜 실제 땅값 폭등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대지와 맹지였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자, 이제 나지입니다. 나지. 나지. 이 나지의 나자가 무슨 나자냐면 헐벗을 나자예요. 됐어요? 자, 헐벗을 나예요. 우리 나자 쓰는 경우가 있는데 나체. 맞죠?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나체죠? 그래서 나지도 땅 위에 뭐가 없냐면 건물이 없어요. 나지니까. 나체는 옷 안 입고 있는 거죠? 옷을 안 걸치고 있는 거죠? 나지는 뭐가 없다고? 위에 건물이 없다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고 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나체로 있는데 사적 공간인 우리 집에 있어요. 누가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죠? 잘 보세요. 이걸로 기억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 어떤 설명을 잘해줘도 이것밖에 기억 안 나. 나체로 있는데 사적 공간에 있으면 안 잡혀가는데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공공장소에 갔어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요. 명목은 공연 음란죄예요. 그래서 봐봐. 나지 역시 뭐는 받냐면 공공의 제약은 받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자, 나지는 건물 없고 정착물 없고 사법상 권리 없고 하지만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해 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나지 중 지목이 대인 경우는 아까 그 대예요. 지목 대자. 나대지가 되지만 나지가 반드시 지목이 대인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 이건 됐고,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용도가 다양하다. 이것만 체크해 주세요. 자, 건부지 체크해 주시고, 자, 한 번에 할 겁니다. 자, 여기 토지예요. 여기 토지예요. 뭐가 없고 건물이 없고 사법상 제약도 없고 공법상 제약이 있으면
이 땅은 뭐라고요? 나지가 된다고. 이해했죠? 두 번째는 건부지예요. 건부지.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땅 풀어 써볼게요. 건부지죠. 맞아요? 글자 그대로예요. 건물이 붙어있는 땅. 건물, 이게 붙을 붙자예요. 부착할 때. 그래서 건물이 붙어있는 땅 건부지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적어보세요. 천천히. 자, 적어보세요. 누군가 땅을 판대요. 나지를 팔려고 내놓고 건부지를 팔려고 내놨어요. 둘 중 뭐가 비싸겠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원래 나지가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나지는 용도가 다양하고 시장성이 높아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라는 걸 체크해주세요. 됐죠? 요건 됐고 1번 요건 됐고 넘어오시고요. 이쪽 넘어와. 자, 방금 했던 거 뭐였죠? 건물이 붙어있는 땅. 맞죠?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사용수익을 제한받는다. 맞죠? 그래서 이쪽 가보세요. 원칙은 건부지의 가치가 감한 게 원칙이에요. 뭐가 더 비싸다고? 나지가 더 비싸다고. 당연한 거겠죠? 맞아요? 근데 봐봐. 예외가 있어. 자, 제가 이제 예외를 걸어볼게요. 원칙은 나지가 더 비싸죠. 건부지보다. 근데 제한을 걸 겁니다. 이 땅이 뭘로 묶였다? 아무것도 건물 못 짓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정부의 규제가 들어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개발 제한구를 묶이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 건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심할 경우 뭐가? 건부 증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원칙은 뭔데? 건부 감가가 원칙이지만 맞죠? 건부지는 가치가 깎이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의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건부지가 더 비싼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됐죠? 그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 개발 제한 구역이 걸리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나지는 정착물 없고 공법상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 제한도 없다.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서 낮게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공지와 공한지예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공지의 공자가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empty, E-M-P-T-Y. 맞아요. 비어있다. 공한지도 비어있다. 그리고 쉴 한자예요. 쉴 한자. 구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봐요. 공한지 되게 재밌어요. 아까 우리 방금 했던 게 요거 두 가지 개념이었죠. 근데 봐봐. 자, 요게 한 필지의 토지예요. 한 필지 토지예요. 뭐 25-5번지라고 합시다. 계속. 자, 한 필지 토지인데 건물을 지었어요. 여긴 뭐가 되죠? 방금 배웠던 거? 건부지. 됐죠? 근데 한 필지 토지 위에서 건물을 짓고 남은 땅. 요걸 뭐라 그런다? 공지. 뭐라 그런다? 공지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비어있는 땅.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을 짓고 남겨둔 땅이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 올라가시면 이렇게 소방차 이렇게 주차하는 공간 보이시죠?
우린 앞으로 공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건물 짓고 남은 땅 한 필지 내에서. 오케이? 건물 짓고 남은 땅 뭐라고요? 공지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봐봐.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공적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짓지 않고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이게 공지예요. 왜? 비워둔 토지니까. 맞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제 요거 공한지별표. 요건 이제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강남이나 아니면 여기 평촌 여기 도시 토지에 가다 보면 가끔 빈 공터가 나오는 경우 보지 않았어요? 종로나 강남, 명동 이렇게 번화가 가다 보면 공터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땅을 우리는 공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봐. 공한지는 도시 토지 내에서 지가가 오르기만을 바라고 계획 없이 투기 목적으로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어떤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도시 토지를 하나 사두었어요. 그 공한지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그냥 묵혀놓는 거예요. 우리 그림 사두듯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공한지는 세금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요거 내가 또 배울 거예요. 공한지세 있다 없다? 없다. 폐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체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길 가다가 얘기하면 안 돼요. 길 가고 있는데 막 강남, 종로, 명동 같이 되게 막 번화가 가고 있는데 빈 땅이 나타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공한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낸다. 돈 많은 누군가가 그냥 사가지고 냅둔 거예요. 방치해둔 거예요. 왜? 세금 안 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공한지세는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냅두는 거예요. 그냥 빈 상태로. 아시겠죠? 우린 그걸 공한지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정리. 휴한지예요. 이게 쉴휴 쉴한이에요. 쉬고 쉬는 거예요. 왜 쉬냐? 지력 회복하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쉽니다. 뭐라고요? 휴한지. 원래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농사를 여러 번 짓고 나면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뿌리옥 박테리아, 질소 같은 거 충전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력 회복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비료 뿌리고 말죠. 근데 예전에는 뭐라고요?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땅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나 봐봐. 글자 읽으면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오케이? 정상적으로 쉬는 거예요. 휴한지. 그럼 잘 봐요. 이제 외우는 거야. 유후 하는 거예요. 유후. 뭐 하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자가 여러분들 그거 알죠? 유원지 알죠? 이게 놀다 유자거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유후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게 그냥 놀리는 토지를 유휴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자, 이제 세 가지 구분해야 돼요.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 됐죠?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만을 바라며 방치해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낸다. 됐죠? 휴한지, 정상으로 쉬는 거죠? 유후 하면 뭐예요? 놀리는 토지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 용어 정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라고요. 아시겠죠? 휴는 정상적으로 쉬는 거, 유휴는 놀리는 토지. 아시겠죠? 놀다 유자니까. 아시겠죠?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유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유유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세금을 매겼어요. 명목이 토지 초과 이득세라고. 근데 그것도 폐지됐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5가지. 공한지세, 그리고 택지 초과 이득세. 이게 유유지에다가 매기는 세금이었던 거예요. 지금 안 내요. 됐고 넘어오세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됐어요? 자,
법지와 빈지예요. 자, 법지의 법자, 이건 유명하죠. 법법자예요. 법법자. 그렇죠? 그래서 봐봐. 법지란 법적 개념으로 소유권은 있으나 실익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법지.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의 경사면 요게 뭐라고요? 법지라고요. 이해했죠? 그럼 뭐가 있다? 소유권은 있는데 활용 실익은 활용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없다. 요게 법지의 포인트.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대나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 의무만 있는 거예요. 장마철에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토사가 덮치지 않게. 오케이? 그럼 잠깐만. 여기서 질문. 법지는 소유권이 때문에 쓸모는 없어요. 써먹지 없는데 누구 거예요? 윗집 거예요? 아랫집 거예요? 누구 거예요? 윗집 거예요. 소유권이 윗집 거예요. 그래서 요 윗집이 여기에 경사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잘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빈지로 넘어가 보죠. 자, 요 빈자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요 빈자가 물가 빈자예요. 물가. 물의 근처. 이해했어요? 우리는 다른 말로 바닷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저 보세요.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야. 뭐냐면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망상 해수욕장, 이런 데를 뭐라 그런다? 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 모래사장 있는 곳.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이건 구분이에요. 자,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래요? 만조라고 얘기해요. 만조와 땅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에 등기하는 위치 사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빈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빈지.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등록 면적 전까지니까는 소유는 해야 안 해요?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죠. 여러분들 해운대 해수욕장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구청에서 관리할 뿐이지. 해운대 구청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빈지는 이미 등록하는 면적 전이니까는 소유권 없어요. 활용실익은 있어요, 없어요? 활용실익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한테 누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바닷가에 활용실익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그랬어요. 모래찜질이라도 좀 해봐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바닷가는 분명히 쓸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올여름에 이제 지금부터 들으신 분들 가셔도 돼요.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 사람 빈지를 활용실익 있게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옆에 사람 안 들리게. 들리면 이렇게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좀 미친 놈인가? 막 이렇게 봐요. 제 친구들하고 가면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미친 사람인가? 이렇게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원래 부동산 학교 선생님은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지와 빈지입니다. 요 반대 개념이니까 시험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뭐다? 빈지는 활용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법지는 소유권이 있으나 실익은 없고, 빈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소유권은 없으나 실익은 있다라는 겁니다.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해안선 만조로부터 등록된 지역 사이까지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여기 하나만 체크. 자, 나왔던 내용이에요. 법지는 소유권 없고 소유권 있고 실익은 없다. 경사진 부분을 법지라고 얘기한다. 아시죠? 여러분 봐봐. 경부고속도로 달려가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있죠? 그거 다 법지예요. 싹 다 법지예요. 아시겠죠? 빈지는 소유권 있다 없다? 없지만 없는 해변 토지. 뭐는 있다? 실익은 있는 해변 토지 많다라는 거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 쉬운 거니까 여기 용어 정리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선하지예요. 정리할 필요가 없죠? 선 아래에 땅.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집 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선하지는 뭐다? 가치가 감한다라는 얘기예요. 포락지 하나만 별표합시다. 얘 자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자, 공유 수면 및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상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 포락지. 여러분들, 마포, 영등포, 과거에 뭐 하던 곳이에요? 배가 들어오던 곳이에요. 맞죠? 그럼 물 근처 얘기하는 거겠죠? 포구에서 떨어진 약자니까 떨어진 땅. 그럼 봐봐. 옛날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땅이었어요. 밭이나 전이나 밭일 수가 있겠죠. 죄송해요. 논이나 밭일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하천의 침식을 계속 맞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옛날에는 등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만 남아있다. 왜? 과거에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됐었으니까.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나 이걸 왜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포락질환.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기었다라고 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 등록도 안 돼 있고 침식되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이름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걸 틀려고 제가 속이 상해 죽겠어요. 이거는 눈에도 안 보이고 등록도 안 되는데 무슨 이름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봐봐. 과거에 이름이 있었다고. 과거에 뭐라고? 이름이 있었다고. 그래서 등록됐었다고. 그 토지가 침식되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오잖아. 논이나 밭이 침식돼서 집안이 잘려서 무너져서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포락지였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 주는 소지와 원지. 요건 쉬운 개념이에요.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의 땅. 아시겠죠? 이 근원 원자니까 소지와 원지, 자연 상태로의 땅. 아시겠죠? 요걸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1단지는 용도상 나눌 수가 없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거고, 공유지는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결혼쌤이 저기 그 지방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한 660제곱미터 정도 돼요. 200평이죠. 그 6명이서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게 위치가 제일 좋은데 이렇게 빨리 팔고 나오고 싶어 도와줘요. 파이팅! 도와줘요? 빨리 팔고 싶어요? 자, 아시겠죠? 공유지. 1단지는 용도상 나눌 수 없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두 개 함께 먹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한 필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필지가 두 개죠? 근데 뭐가 들어서 있냐면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 쪼갤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1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용도상 불가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 말한다. 자, 표준과 표본을 나눌 거예요. 표준은 지가의 공시, 표본은 변동률. 됐어요?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풀었어요. 저 봐봐요. 표본이죠. 맞죠? 비읍 나왔네요. 요거 변동 때문에 나온다라고 체크. 오케이? 맞아요? 표준은 뭐예요? 스탠다드. 표준. 이거 왜 공시한다? 왜 한다고요? 지가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위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표준은 지가 공시, 표본은 지가 변동. 맞죠? 그럼 이쪽으로 와봐.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곤충 표본 모으죠? 그 표본 왜 모으는 거예요? 그 곤충이 어떻게 진화되어 바뀌어 간다는 것 때문에 표본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표본은 왜 모으냐라고 얘기하면 변동을 알기 위해서 모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본은 변동, 비읍이니까 변동, 표준은 지가 공시. 아시겠죠? 구분해 주세요. 자, 환지와 채비지예요. 자, 환지와 채비지. 환지예요. 자,
환지는 무슨 말이냐면 땅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시험 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 점수가 안 좋아. 환장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환자예요. 환장이 뭐예요? 장이 바뀌는 거예요. 대장과 소장의 위치가 바뀌고 12지장과 소장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환지는 뭐냐면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냐면 보세요. 전에서 도시에게 재분배해준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환지는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원래는 뭐였어요? 얘는 소지나 원지였었어요. 자연 그대로의 토지. 맞죠? 이걸 뭘로 바꿔준다? 택지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죠. 이해했어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땅을 뭘로?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다. 환지. 집에 가면서 하세요. 환장. 아니고 뭐? 환지. 이제 환장하시는 데는 없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환지는 뭐라고요?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을 고려하여 소유자에게 다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소지일 때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케이? 이 사람한테 땅을 회수해 와서 개발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만큼 주겠어요? 더 작게 주겠어요? 더 작게 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가치가 폭등했으니까. 이해되죠 지금? 왜? 얘는 이제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거라고요. 얘는 막 잡초 자라고 막 강 흐르고 그런 땅이었는데 뭘로?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 할게요라고 얘기해가지고 도로 쫙 깔고 부지할게요. 아파트 올리고 상가 넣어가지고 뭘로? 땅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뭐다? 재분배한다. 누구에게? 도시 소유자한테. 아시겠죠? 환지는 제가 나중에 그림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들어만 두세요. 자, 채비지예요. 잘 보세요. 비용을 채운다. 됐어요? 비용을 충당한다. 됐어요? 그럼 봐봐.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왜? 나중에 돈 더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더 깐다거나. 그쵸?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돈이 더 들까봐 땅으로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무슨지? 채비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계지는 이제 쉬워요. 한계지는 끝이란 얘기죠. 최원방권상의 토지. 가장 먼 곳의 토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토지 용어 정리였고요. 우리 지금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천천히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쪽 잠깐 와보세요. 자, 이제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오늘 부동산 학개론 총론 배웠어요. 그렇죠? 오늘 배웠던 거 크게 몇 가지만 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무엇을 구분해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예요. 뭐가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무엇과 무엇이 있죠? 협의와 광의.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받고 뭐까지 포함? 준부동산까지 포함한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저당권의 객체이기도 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기도 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됐죠? 경제 개념은 5가지예요. 뭐가 있었죠? 3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둘 다 돈이에요. 자산은 내 돈과 남 돈, 자본은 내 돈만. 됐죠? 기술적 개념은 무슨 개념과 같고? 물리적 개념과 같고 4가지가 있었네요. 뭐가 있었죠? 환자, 위간. 정확히 해야 돼. 위간 아시겠죠? 가끔 이렇게 시비 걸고 간 여긴데요. 뭐 이러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길 가면서 하세요. 기술적 개념은 뭐와 같고 물리적 개념과 같고 술이 물 같다 하시고요. 술을 물처럼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환자 위간. 아시겠죠? 하셔야 돼요. 자, 복합 개념 부동산 끝났고요. 복합 부동산은 뭐였어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지만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됐어요? 제가 주상 복합 아파트 설명드리면서 주거와 상업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정착물 배웠어요. 정착물인데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이 4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건물. 두 번째는 노래 불러야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나무. 그리고 등기하면 임목. 그쵸? 나무에 대한 2가지.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춘으로 함정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요건 뭐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근데 2탄 이름표를 붙여내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아직 따지 않았으니까요. 미분리 과실이니까 요거 2가지가 명인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뭐였죠?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남의 땅에 임대료 주고 내가 배추 심어서 기르고 있는 배추,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독립정착물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부동산 정착물인지 아닌지는 부동산 정착물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설치하거나 원래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거나 뗐을 때 손상 입으면 정착물, 효용이 감소해도 정착물. 정착물이 아닌 것은 임차인이 갖고 온 거, 처음부터가 아닌 거, 일시적인 거, 뗐을 때 손상받지 않는 거. 아시겠죠? 효용도 당연히 감소하지 않아야 되겠죠? 정착물이었고요. 마지막 토지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론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정착물은 조금 애매해. 용어 정리는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개념 부동산, 토지 용어 정리 요거 2개는 반드시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주차는 오늘 여기 총론, 토지 용어 정리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도 더 힘차게, 더 재밌게 강의 준비 잘해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